아직 동이 트지 않은 서울 도심. 모두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입니다. 저마다의 새 출발로 도로를 밝히며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되는 이곳에는 1년 365일 수도 서울 하늘을 지키는 방패, 육군 1방공여단 장병들이 있습니다. 2020년 첫 일출과 함께 경자년의 첫 일과를 알립니다. 공중 상황 발생 시 즉각 사격을 위한 사이렌이 울리며 즉각 조치 대응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작전 지역으로 뛰어 올라가 각자의 임무에 배치됩니다. 방공 무기에 올라타 대공 사격 준비를 하고 적기를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조준경으로 주시합니다. 새해 첫날에도 수도 서울 하늘을 지키기 위해 실시한 훈련. 장병들이 한데 모여 구호를 외치며 조국 수호 의지를 다집니다. 오늘 새해 첫 훈련을 했는데 추운데 열심히 해준 너희들이 자랑스럽고 대한민국 수도 서울 상공을 지키는 방패로서 앞으로도 화이팅하자. 모두 준비! 네! 적기를 잡아! 적기를 잡자! 공모! 격추! 대대! 소모! 체화! 화이팅! 장병들은 수도 서울 영공 방위의 핵심 임무를 수행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부대는 수도 서울의 하늘을 지키는 육군의 가장 높은 방패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우리의 하늘을 넘보는 적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필승의 신념으로 작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군 1방공여단 장병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과 가족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수도 서울 하늘을 굳건히 수호하고 있습니다. 어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방공진지에 50대 남성이 무단으로 침입했다 붙잡혔습니다. 또 진해 해군기지에도 민간인이 무단으로 들어갔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윤보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후 12시 40분쯤 경기도 시흥에 있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방공진지에서 50대 민간인 남성이 군 내부 CCTV에 포착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포착되기 1시간쯤 전인 오전 11시 45분쯤 울타리 아래 땅을 파고 진지 내부로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시간 가까이 진지 내부를 돌아다니는 동안 군에선 침입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군은 이 남성을 경찰에 넘겼는데 발견 당시 이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가방에선 산나물과 나물 채취 장비 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남 진해 해군기지에 민간인이 무단으로 들어갔던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지난 1월 민간인인 70대 남성이 무단으로 기지 내부에 들어갔다 1시간 반이나 지나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겁니다. 이 남성은 기지 정문을 통해 부대에 걸어 들어갔는데 경계 근무를 서고 있던 군사경찰 3명은 각각 전화통화를 하거나 차량 출입을 확인하느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해군은 이 남성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합동참모본부 보고사안은 아니라는 지휘관 판단에 따라 사건을 국방부나 합참에 알리지 않고 해군 내에만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해군은 뒤늦게 어제부터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제주 해군기지에 민간인 2명이 무단 진입한 데 이어 이 같은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자 군의 경계태세에 허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대한민국 국군은 국민 여러분 생명도 지킵니다. 제 자신의 목숨도 못 지킵니다. 제 목숨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국민 생명을 지키겠습니까? 더구나 북한에 근접해 있는 수도권 2,500만 주민들은 이분들의 목숨은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이제 김정은이가 마음만 달리먹으면 우리 목숨은 다 끌어다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석 선물로 김정은 위원장님께 갖다 드렸어요.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 여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5,000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에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 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만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구 사서함 20호 수용자 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